뭐? 1000마력? 토크가 1500kgm가 넘어? 이건 엉터리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은 어마어마한 상남자의 차, 그것도 EV 전기차로 공개됐다고 해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허머 하면 다들 아시죠? 예전에 미군들이 타던 트럭,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이고 트럭으로도 개조할 수 있고 SUV처럼 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영화 보면 꽤 나오잖아요. 적진에 막 허머 트럭 타고 들어가고 막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라이트 택티컬 비클이라고 하죠. LTV라고 했던 차인데 산이고 계곡이고 막 이렇게 올라간다, 어디든 갈 수 있다 해서 굉장히 유명했죠. 원래는 그렇게 험비라고 해서 군용이었어요. 험비라고 하면 조금 발음도 좀 이상하고 군용하고 헷갈리기도 하니까 이거를 민수화시킨 차가 있습니다. 이걸 허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허머 H1 해서 초창기에 나왔고, 그게 이제 좀 더 민수화돼서 말랑말랑해져서 H2 이렇게 나왔는데, 뭐 H2라고 해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일반 도로에서 타기 정말 힘들고 주차장에 주차되는데 별로 없고, 그래서 아주 타는 것 자체가 아주 특별한 이벤트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차였죠. 그리고 이 차가 나오게 될 때는 터미네이터 아시죠?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그때 캘리포니아 주지사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걸 또 만들어 주고, 그래서 그걸 또 타고 다니고, 그래서 더 유명해졌어요.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자동차, 밀떡인 사람들은 정말 더 좋아하는 자동차, 뭐 그랬던 차예요. 그렇지만 이게 문제는 있었죠. 먼저 밀리터리 쪽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라크전이 좀 약간 평화 정책으로 접어들면서 전투를 기반으로 군대와 맞서 싸우는 이런 용도의 자동차가 필요했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좀 안정되니까 일반인들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릴라들이 이 차에다가 폭탄을 설치해. 이전에는 그냥 총알이었으니까 이 방탄을 하면서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데, 이게 게릴라전에서는 이 소형 폭발물을 견뎌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블랙호크 다운이니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영화에서 맨날 터지는 게 험비잖아요. 지뢰 같은 거 밟으면 그냥 바로 푹 뒤집혀. 야, 이게 너무 문제 있지 않냐, 너무 많은 사망자를 낸다. 그래서 미군에서는 이 험비를 더 이상 도입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후속 차량을 개발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미군에서는 험비가 완전히 단종됐다. 그래서 나온 게 오시코시가 내놓은 JLTV라는 건데, JLTV 같은 경우는 뭐 육군도 전체를 다 갈아야 됐고 해군도 전체를 다 갈아야 돼서 이걸 조인트 LTV라고 해서 JLTV라고 흔히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탄 능력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고 폭탄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좋은데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가장 싼 게 3억이야. 그리고 여기서 방탄 성능을 조금만 높이면 6억까지 가요. 근데 군대가 물량 싸움이잖아요. 어쨌든 막 밀어내야 되는데 이 3억짜리 이거를 뭐 100대 사면 300억, 600억 이런 거 어떻게 도입해요? 당연히 이거 도입이 더디고, 일단 딱 봤을 때 험비랑 요게 두 개가 있으면 나 같으면 험비 타고 갈 것 같아. 전방에서 총알이 막 날라오는 상황이면은 당연히 오시코시 타겠지만, 뭐 후방이고 뭐 이런데 평화로운 데 있는 군인이 더 많아. 그러니까 사실은 단지가 그리고 허머는 민수에서도 안 사게 됐어요. 이게 배출가스도 너무 많고 이 환경 규제도 지킬 수가 없고 연비도 나빠서 아무도 못하는 차가 됐어요. 그런저런 이유로 정말 많은 팬들의 눈물을 뒤로한 채 그 로망의 디자인이 이렇게 단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머가 전기차로 다시 나온다 이렇게 발표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던 거죠. 새로 나오는 허머 전기차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영상을 한번 보죠. 영상이 하나 나왔다고 하는데, 혁명적인 세계 최초 공개라고 합니다. That is how you change the world. 아, 멋있어. 멋있어. 땅이 막 갈라져. 레드 제플린입니까? 아, 세상에. 감성. 이거 옛날에 스크로브락에서 막 이렇게 잭 블랙이 막 막 이렇게 뜨고 막. 토르는 저기 저 번개의 신 아니야? 토르에 레드 제플린이 나와요? 야, 너무 세대 차이 느끼고요. 먼지를 뚫고 비행기가 이렇게 초음속 돌파를 하고 소닉 붐을 일으키면서 빡 나오듯이 그렇게 나왔어요. 진짜 멋집니다. Introducing the world's first all-electric super truck.
The revolutionary GMC Hummer EV. 세계 최초 완전 전기 슈퍼 트럭을 소개합니다 라고 합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뭐가 되는 거야? 잠깐만, 이거 뭐 이상한데요? 이거 굉장히 이상한 숫자가 나왔거든요. 11,500 파운드 피트 오브 토크라고 써 있어요. 11,500이라는 숫자는 있을 수가 없는 숫자거든요. 지금 보통 우리가 킬로그램 미터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게 6리터 정도 되는 엔진, 정말 높은 게 한 70kg 미터, 아니면 정말 끝판왕 디젤 엔진으로 100kg 미터가 나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넘는 차는 거의 없었어. 근데 지금 1600kg 미터가 넘는 건데 1600kg 미터 있을 수가 없어. 엔진 배기량으로 20000cc 정도 되는 배가 이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숫자가 말이 안 되는 숫자고요. 이 숫자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땐 거의 확실하게 이걸 재는 방식이 모터에서 잰 게 아니라 모터에서 감속기를 거치고 휠까지 갔을 때 휠의 토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린 변속기가 없으니까 변속을 안 하고 최종 감속기를 거친 숫자를 보여주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건 감속기를 거친 거고요. 쉐보레 실버라도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3500HD가 6.6L V8 엔진을 쓰는데 910파운드 피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1단을 넣게 되면 14,000파운드 피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허머보다 조금 더 높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휠에다 걸었을 때 11,500이다 라는 거고요.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아닌 건 아니니까. A driver assistance feature that offers hands-free driving. 완전 손을 놓고 주행하는 것을 제공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손을 놓을 수 있다가 아니라 손을 놓고 주행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손을 놓고 주행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보통 테슬라도 손을 잡고 주행하게끔 해놓잖아요.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죠. 현대차도 손을 놓고 있으면 삥삥삥 핸들 잡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핸들을 놓고 주행하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차선을 자기가 바꾸네요. 야, 이거 엄청난데? 손을 놓고 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딴 데 보거나 졸면 어떻게 해요? 이럴 수 있는데, GMA 슈퍼 크루즈라는 건 이 눈을 항상 보고 있어요. 그래서 눈을 감거나 졸거나 뭐 딴 데 보거나 이러면 바로 이게 경고가 나면서 핸들 잡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핸들을 잡는 요 센서를 쓰지 않고 눈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4휠 스티어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핸들을 이렇게 돌렸을 때 지금 뒷바퀴가 반대로 꺾이네요. 얼티움 배터리라는 걸 쓰고 있다고 해요. 얼티움 배터리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희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LG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만드는 배터리 공장이에요. 한 번 충전으로 560km를 갈 수 있다고 해요. 야, 씨, 이게 이만한 트럭을 560km? 아, 이게 실화인가? 800V 패스트 차징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350kW급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50kW급 충전기는 지금까지는 없죠.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10분 충전하면 160km 간다는 얘기니까 20분 충전하면 320km. 여기 괜찮은데? 30분 충전하면 한 400km 가겠네요. 온로드나 오프로드 성능을 지금 잘 밸런스를 맞췄다고 해요. 지상고가 높아서 이 아래쪽으로 공간이 좀 많이 나온다는 거고요. 타이어가 35인치 타이어를 쓴다고 하는데, 이것도 오해 있는 게 휠 사이즈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트럭들은 휠 사이즈를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이 타이어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휠은 작아요. 왜 휠을 작은 걸 쓰냐면, 이 트럭은 오프로드를 가야 되니까 이 오프로드에서 휠이 좀 크면, 그래서 타이어의 면적이 좀 작으면 타이어가 터지거나 옆이 긁히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오프로드 타이어들은 다 이렇게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타이어를 씁니다. 그래서 휠 사이즈를 얘기 안 하고 타이어 사이즈를 얘기하는데, 35인치면 일단 굉장히 큰 거예요. 37인치 타이어까지 끼울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거 뭡니까? 드라이빙 모드를 선택하는데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차가 계속 달리면서 드라이브 모드를 뚫고 지나가요. 지금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왜 이걸 못했습니까? 여기에 진짜 놀라운 건 여기 언리얼 엔진을 이용했네요. 야, 언리얼 엔진? 야, 아시죠? 언리얼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게임들 다 아시죠? 뭐 그렇게까지 히트치진 못했나? 근데 거기에 그 엔진을 이용해서 여러 게임용 엔진으로 이렇게 공급하면서 언리얼 엔진이 이렇게 대박이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 뭐 자동차 게임도 언리얼 많이 쓰고, 그러니까 그런 언리얼 엔진을 차에다가 도입할 수 있잖아요. 왜 안 넣었어 그동안? 그동안 프로세스 파워가 너무 떨어져서 그랬던 것 같은데, 차에 좀 좋은 프로세서 넣었으면 이거 좀 혁신적으로 이렇게 좀 활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게임도 좀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테슬라들 보면 주차할 때 게임할 수 있고 뭐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되는 것들이 프로세싱 파워가 남아돌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전기차라면 당연히 이 정도 프로세서 돌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당연히 이 정도 엔진을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이런 재밌는 것들을 해줘야지 세계에서 이렇게 바이럴이 되고 방탄소년단 영상 나오고 현대차를 사야지 콘서트를 볼 수 있어요. 그럼 다 팔리고. 에어라이드 서스펜션을 통해서 6인치가 올라간다고 하네요. 6인치면 15cm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15cm면 굉장히 높은 거긴 해요. 지금 뭐 랜드로버나 이런 차들 11cm 정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지금 딱 봐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18개의 뷰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카메라가 18개라는 건 아니죠. 언더바디 차 바닥에 카메라가 있어서 앞쪽 뒤쪽을 카메라로 찍는다고 해요. 야, 이게 가능하냐? 이거 너무 대단한데? 밑에 돌 튈 텐데 카메라 그거 괜찮나? With a revolutionary new setting called crab walk. 크랩 워크면 뭐예요? 개걸음이죠. 옆으로 이렇게 꽃게랑 같이 이렇게 걷는다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걷는다는 건데, 리비앙 트럭에 약간 영향을 받은 것 같죠? 리비앙 같으면 이렇게 제자리에서 360도 도는 걸 시연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탱크턴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탱크턴 같은 혁명적인 거 뭐 없냐 해서 아마 내놓은 것 같죠? 크랩 워크이라고 해서 바퀴가 다 같은 방향으로 꺾는 거야. 뒷바퀴가 이렇게까지 많이 꺾이는 4휠 스티어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오프로드의 괴물일 뿐 아니라 식스바 그릴, 그러니까 허머의 상징이죠. 그거를 살렸다고 해요. 그 시그니처를 살려서 굉장히 멋있어요. 그렇죠. 배터리 차징을 이 헤드램프에서 이렇게 보여주네요. 이 정도는 해줬어야지. 이 정도는 해줬어야죠. 지금 이게 왜 필요하냐면 충전을 밖에서 하잖아요. 누구나 다 셀프 충전을 하는데 충전 상태를 볼 수 있는 걸 멀리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전기차면 이 정도 멋은 보여줘야죠. 업계 최고 수준의 무한 루프라고 합니다. 열고 나면 천장이 무한이라는 거지. 무한한 천장을 갖게 된다 해서 인피니티 루프라고, 이렇게 약간 말장난처럼 약간 부장님 개그를 또 해주셨네요. 유리로 된 천장을 떼내서 이렇게 보닛 안쪽에 넣을 수 있게 돼 있군요. 엄청난 광고입니다. 와, 엄청난 광고 잘 봤습니다. 이 영상에서 어디 가는 건 봤지만 여기서 조금 더 보태고 싶은 말씀 몇 가지만 드릴게요. 네, 이게 트렁크, 그러니까 앞쪽에 트렁크가 열리는 이거 보이죠? 이거 그래? 지난번에 LA 모터쇼에 갔을 때 볼린저가 앞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볼린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디자인이긴 한데, 아무튼 앞쪽에 트렁크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꼭 필요한 게 천장을 떼서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요걸 잘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깨지잖아, 유리니까. 그래서 여기에 적절한 보관 장치가 또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아주 전체적인 디자인 네모네모하게 잘 생겼습니다. 앞으로 봐도 뭐 굉장히 멋지고 뒤로 봐도 멋지고. 사실 요즘 들어서 자동차들이 굉장히 유선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자동차가 자동차의 개성 이런 걸 나타내서 사람들이 뭐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실내 디자인도 지금 굉장히 최첨단이죠. 최첨단과 굉장히 올드한 걸 섞어놨어. 핸들은 약간 올드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약간 옛날에 그 허머의 느낌을 살렸다. 굉장히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결합시키는 거, 아주 이질적인 거 두 개를 같이 보여지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디스플레이도 보면 되게 올드한 것 같지만 되게 큰 게 달려있어요. 12.3인치 디스플레이, 그리고 센터는 13.4인치 디스플레이 이렇게 장착됐다고 하고요. 가장 놀라운 건 이 제로백이죠.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3초. 야,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전기 모터는 사실 원하는 대로 출력을 높일 수 있잖아요. 엔진 같으면 하나 달 수 있는데 전기 모터는 2개도 달 수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그랬듯이 3개도 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모터를 앞에 하나, 뒤에 2개 이렇게 달아서 이 전기 모터가 토크 벡터링을 이용해서 양쪽을 이렇게 커브 틀 때 바깥쪽을 더 많이 가게 하고 안쪽을 좀 덜 돌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 바퀴의 회전수를 양쪽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해요. 요거를 잘 이용하면 사실 탱크턴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나와 있는 건 없네요. 그렇지, 전기 모터 3개 정도는 달아줘야지. 이 현대차가 아이오닉 내놓을 텐데 4개 달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하나 더 많게 이렇게 한번 해주시죠. 뭐 하는 김에 4개 하지 뭐. 그래서 제로백 2초 좋다. 2초로 갑시다. 2초. 지금 공개된 건 하나지만 실제로 나오는 차는 4가지라고 해요. 허머 EV2, 허머 EV2X, EV3X, 허머 EV 에디션 1, 뭐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나온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소개된 건 이 중에서 허머 EV 에디션 1이죠. 모터가 3개 달린 거고, 그리고 가장 비싸죠. 그래서 가격이 112,000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한 1억 3천만 원. 너무 비싸.
너무 비싼데 비싸다고 막 욕하시고 뭐 이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팔렸어요. 살려고 했는데 못 산 게 아니고 비싸서 처음부터 안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렴이 버전도 나온다고 합니다. 저렴이 버전 허머 EV 모터 2개짜리, 이게 한 8만 달러래요 8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9,900만 원쯤 되나? 어쨌든 아직 나올 계획이 없고요. 이 허머 에디션 1이 먼저 다 팔리고 그리고 나서 아마 판매를 시작할 것 같아요. 이 엔트리 모델만 해도 주행거리가 400km, 모터가 2개, 그리고 625마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성능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거, 이 경쟁 모델로 지목되는 차 중에 하나가 테슬라 사이버트럭이잖아요. 이 사이버트럭 지금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가격이 39,000달러거든요 한 절반도 안 되는 정도로 판매를 시작합니다. 경쟁이 될까? 허머가 멋있는 건 알겠는데 사이버트럭하고 허머하고 있으면 어떤 차를 더 관심 있게 볼까? 어쨌든 사이버트럭은 그만큼 고급스러운 자동차라기보다는 좀 엉성한 자동차, 약간 독특하지만 그 자체가 되게 막 멋진 자동차는 아닌 것 같고, 이 차는 이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 자동차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여튼 경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디트로이트에서 바로 생산을 개시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보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콘셉트카 같이 생겼지만 사실 이 상태로 나온다고 해요. 빨리 보고 싶습니다. 국내에도 이 차가 과연 들어올 것인가 사실 반신반의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 GM에서 이런 거 별로 보낸 적이 없는데 이 GM 코리아에서 이 차의 출시 소식을 이 보도자료로 또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한국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차가 꼭 한국에 들어오길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께 제가 사이버트럭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과 저희 모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사이버트럭을 드릴게요. 아래쪽에 제가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이거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의 집에 사이버트럭 한 대씩 다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조립은 자기가 해야 돼. 프린트하고 조립은 자기가 하셔야 돼요. 이러는 거